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9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가족들과 여행 중입니다. 그래서 평소 같은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방송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잠시라도 짬을 내서 이제 짧은 형식의 영상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탑5라는 새로운 형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좀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꼭 이 부분만을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주요 뉴스를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미준 방송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4월 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탑5 바로 시작합니다. 4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탑5 5위부터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5위에는 웰스파고라는 투자기관이 등장을 하고요. 어제 웰스파고가 S&P 500의 연말 목표 주가를요 5,535로 상향 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원래 이제 목표치가 4,625였거든요. 그래서 웰스파고의 전망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무려 6.4% 정도 상승 여력이 있음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높은 주가를 설정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부분적으로는 M&A 확대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결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리스크 테이킹을 지원하는 단연간의 완화 사이클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단연간 굉장히 미국 증시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이 조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반기에는요 변동성이 급등할 것이다. 따라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멜트업, 즉 폭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제4위에는요 옐런 장관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옐런 장관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요. 중국 체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그린 에너지 수출에 대한 관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 애매한 말이죠. 그냥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어쨌든 이 기사가 좀 크게 보도가 된 이유는요. 최근 들어서 중국이 엄청나게 덤핑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좀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어려운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일제히 이러한 옐런 장관의 언급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중에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중국 기업이 이러한 그린 산업을 수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지원하는 방식은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많은 동맹국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 등지의 동맹국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너희들을 제재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4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세 번째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3위에 선정된 뉴스에는 JP 모간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등장하는데요.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이 대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잠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드리면요. 다이먼은 월요일날 JP 모간 주주들한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언급했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주주한테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시장이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을 한 70%에서 80%로 보고 있는데요. 본인은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훨씬 더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연착륙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안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금리가 8%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힌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좀 긍정적인 내용도 숨어 있었는데요.
AI, 인공지능의 혁신적 영향력이 엄청나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냐면요. 지난 수백 년 동안 주요 기술 발명만큼이나 놀랍고 혁신적인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따라서 어떤 기술력하고 비교를 했냐면요. 인쇄기술, 증기기관, 전기, 컴퓨팅, 인터넷 이렇게 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바꿔왔던 최고의 혁신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혁신이 바로 AI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위로 선정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는 TSMC가 등장합니다. TSMC가요, 애리조나 칩 생산을 위해서 66억 달러의 미국 보조금을 획득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장을 추가한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미국의 상무부는 월요일날 발표하기를 대만의 반도체 제조회사 TSMC에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66억 달러의 보조금 그리고 최대 50억 달러의 저비용 정부 대출을 수여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TSMC는요, 원래 계획된 투자 금액이 250억 달러였는데요. 이번에 65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한 소식은요, 2030년까지 세 번째 애리조나 팹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애리조나 공장이 이제 2개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3개로 확장한다. 굉장한 소식이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TSMC는요, 2028년에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번째 애리조나 공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2나노미터 기술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상무부에서 밝혔습니다. 자, 2나노짜리 기술을 생산한다. 이 얘기는요, 결국 인공지능 칩을 여기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나 다름이 없죠. 자, 저기 구체적으로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이 성명에서 얘기를 하기를요, 이 칩은 모든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칩이며 우리 경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구성 요소이자 솔직히 얘기해서 21세기 군사 그리고 국가 안보 장치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서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 이러한 취지의 발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9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 탑5 제가 선정한 1위 뉴스는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많습니다. 금요일날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계획을 발표했고요. 월요일날 주가는 4.9%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과연 로보택시 계획이 8월 8일날 발표되는데 어떠한 내용이 숨어져 있을지,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테슬라 기사를 읽어보면서 마음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위 뉴스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금요일 저녁에 테슬라가 2025년 말 출시할 예정인 모델2라고 불리는 저가형 자동차를 취소할 것이다 라는 로이터의 보도를 부인한 이후에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의 발언으로 월요일날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4.9% 상승하면서 172.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보택시가 어떤 모습일지, 기존 전기차 모델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언제쯤 운전자 없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로보택시가 등장할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죠.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 엠매누엘 로스너가 나오는데요. 월요일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요일 일련의 테슬라 뉴스는 투자자들이 잠재적으로 논점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약세인지 아니면 잠재적으로 긍정적인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가 모델2를 희생하면서 로보택시에 집중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주식에 상당히 높은 위험, 리스크 프로파일을 도입하고요. 현재 많은 주주들이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요 이유를 제거할 것으로 생각한다. 굉장히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많은 주주들이 지금 모델2가 출시될 것을 예상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이 확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델2는 테슬라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을 넓혀줍니다. 시작 가격은 3만 달러 미만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신차는 3만 5천 달러 미만입니다. 따라서 지금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모델3, 모델 Y의 가격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가격대보다는 조금 비싸죠. 따라서 모델2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오랫동안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면 테슬라의 엄청난 재정적 횡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믿음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미국에는 가정당 약 2대의 차량이 있으며 이 차량은 보험료, 연료비, 유지비로 연간 수천 달러가 소요되고요. 일주일에 몇 시간밖에 운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테슬라 차량은요, 새로운 로보택시 사업자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인 차량 활용도를 변화시켜서 가정에 필요한 차량의 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2대, 3대씩 갖고 있는 차량을 이제는 한 대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뭐 애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와서 아빠를 직장에 데려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완전한 시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술력이 바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는 완전 자율 주행차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기업에게 로보택시를 판매하거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판매하거나 이 세 가지를 모두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버의 미래가 조금 불투명하죠. 만약에 테슬라가 완전 주행차를 완전히 실현하고 로보택시를 직접 하게 되면요, 우버라는 기업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역으로 테슬라가 완전 자율 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우버한테 판매하게 되거나 라이센스를 대여하게 되면요, 우버는 엄청난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요, 완전 자율 주행차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2027년에 1,000억 달러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의 현금 흐름이 엄청난 건데요. 어느 정도냐면 2024년 올해 지금 테슬라가 전망하고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은요, 3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앞으로 3년 정도가 지나면요,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현금 흐름이 30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캐시우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물론 캐시우드의 기대치는요, 최상의 시나리오를 나타냅니다. 투자자들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추정추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퓨처 펀드 액티브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테슬라 주주로 유명한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의 전 세계 점유율을 12.5%로 가정하게 되면요, 따라서 2030년 정도가 되면 테슬라 외에도 완전 자율 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테슬라가 12.5%를 차지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2030년 테슬라의 어닝 전망치는 주당 18달러인데요. 이 18달러에 약 1.8달러의 수익이 더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 올라간다는 건데 생각보다는 그 효과가 크진 않죠. 자, 그리고 우리는 로보택시로 인한 밸류에이션의 증분 증가는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테슬라의 멀티플은 이미 60배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 실현된다고 해서 60배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게리 블랙이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당 순이익이 18달러에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가면서 주당 20달러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20달러 곱하기 만약에 지금 현재 멀티플을 유지할 수 있다면요, 60배잖아요. 그렇게 하면 1200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60까지 올라가 있는 PER이 만약에 한 30배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요, 20 곱하기 30은 600달러 정도의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퓨처 펀드 액티브를 운영하고 있는 게리 블랙은요, 테슬라의 주가가 멀티플에 따라서 한 600에서 1200까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게리 블랙은요, 테슬라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당연하겠죠. 주주 입장에서 테슬라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접근 방식은 보다 보수적으로 기회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대가 끝날 무렵, 따라서 2029년이나 2030년 정도가 됐을 때 테슬라가 지금 현재 자동차를 판매하는 속도로 볼 때요, 블랙의 접근 방식대로라면 약 500만 대에서 600만 명의 운전자가 연간 2,400달러를 주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수익의 마진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 마진을 자랑하는 새로운 매출이 약 120억 달러 이상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캐시우드 그리고 게리 블랙의 예상치는요, 두 가지의 전망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전망 중에 딱 두 개라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는요, 다른 업체보다 먼저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해야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풀셀프 드라이빙은요, 여전히 100%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레벨 3잖아요. 따라서 레벨 4, 레벨 5까지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챌린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월 9일 오늘의 빅주신 뉴스 탑5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짧은 영상을 하다 보니까 좀 허전한데요.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좀 기분이 방송 시작하자마자 끝나네?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 중이라 좀 어떻게 보면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모든 기사를 좀 다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미준 올인원 멤버십 한 달만 가입하셔서 이번 주에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는 모든 기사를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도 탑5 뉴스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